대학 청년 모임이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대학 청장직을 수행하시면서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서 이 바쁘신 가운데 대기업 청장이 사총을 회장님 다 참석하셨습니다. 더 좋은 말씀하시면서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립대학 청장은 사립대 국립대도 아니고 법인청장은 뭐라고 그러죠? 우리 성낙인 서울대 청장님이 이번에 그만두신대요. 그래서 이제 곧 아마 후임이 결정되는 모양인데 기왕 오셨는데 축사 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청장님들을 또 지난번 시작할 때 인사드리고 이제 뵙게 됐습니다. 다들 바쁘신데 저도 벌써 지나다 보니까 4년이 다 됐습니다. 7월 말 이제 임기가 다 돼서 우리 대학이 여러모로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새 우리 총장님들 논의하시면서 재정 문제 많이 논의하시는데 재정뿐만 아니라 또 인구 절벽까지 이제 겹치기 때문에 이 인구 절벽 시대의 대학에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대입 정원보다 고등학교 졸업생이 더 작아지는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 금년에 국민소득 3만 불에 인구 5천만 이상인 나라. 그래서 5만 불 되더라도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 빼고 인구가 5천만 이상 되는 나라는 우리가 금년에 6번째 내지 7번째로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국민소득 3만 불에 5천만 이상 국가에 조인하게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매우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더구나 10년 동안 등록금 동결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게 플러스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구 절벽 문제가 있는데 이들 문제를 우리 총장님께서 잘 극복해 주시고 달리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전전임 황우려 부총리 때부터 늘 논의해왔던 사안입니다만 지금 교육 일종의 교부금에 초중고등학교 머리수대로 하는데 지금 학생 수가 죽으니까 그걸 좀 고등교육으로 좀 올려야 될 텐데 오히려 지금 고등교육 예산이 나라의 어려운 사정이 있겠습니다.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남북 관계가 극적으로 지금 진전하고 있는데 제가 한 3, 4주 전에 베이징 대학 개교 120주년에 갔습니다. 재작년 개교 70주년인데 베이징 대학 베이 총장이 저희가 와서 이제 축사도 하고 한 당내로 갔는데 그게 중국에 워낙 대학이 많으니까 그게 배경하게 되고 전 세계 260여 개 대학 총장들이 함께 하고 이랬는데 거기에 부총리 접견을 20명만 따로 요건 반만 반에서 따로 했어요. 갔더니 제 옆 자리에 김일성 종합대학 그 이름도 또 비슷해요. 요 태영하고 태영철이더라고 거기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고등교육상을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께 받는데 완전히 경직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예일대학 총장, 캐브리 총장에서 다들 인사 나누고 이러는데 혼자서 다 그래서 있어요. 그리고 수행원을 데리고 온 사람도 이 사람밖에 없어. 아마 영어가 안 돼서 그런지 구동 자세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제 옆자리이기 때문에 옆에 가서 인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제 서서 사진 찍고 나서 악수하는 것도 한번 찍자고 그랬더니 또 악수하는 사진 찍는 것도 안 하려고 그랬더니 아주 굳어있어요. 앞으로 잘 돼갔지요.
근데 우리가 북한에 지금 2,500만 원, 사실은 거기에 대학 가는 통일 과정만 전개되면 그 다음 우리 총장님들이 다 이제 교육시켜야 돼요. 데리고와서 시키든 우리 최승현 총장님은 뭐 지금 미국 분교 만드신다 그러는데 평양에 분교 만드셔야 돼. 분교도 뭐 할 테니까 우리 한택수 총장님도 동국대학 평양 분교 만들고 하면 아마 나라가 통일 문제도 잘 풀리면 우리 이 대학의 학생 모집하는 어려움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새 제가 지난 시작할 때 한번 총장님께 이렇게 찾아뵀었는데 앞으로 UCN 프레지던트 서밋 이외에도 더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사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한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대학신문에 참가한 30주년과 2018년 프레젠트 서밋 성공적인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의미 있는 시점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감사패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님과 이인원 프레젠트 서밋 이사장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한국대학신문 회장 이인원. 귀하께서는 오랜 기간 한국대학신문에 재직하면서 대학의 현재를 사렵게 성찰하며 미래 교육의 변화를 제시하고 한국 대학 교육의 혁신과 능동적 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하였습니다. 이에 그 공적을 기리고자 대학인들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8년 5월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장호성. 다시 한 번만 이렇게 한 번 더 수혈을 해주시죠. 이렇게 다시 한 번. 이렇게? 네, 좀 수혈하시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좀 부탁드립니다. 뛰었다가 일정 계약 카메라 한번 볼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대학신문 회장을 17년 동안 했는데 이런 거 처음 받았어요. 1988년 창단한 한국대학신문은 대학 유일의 정책 정론지로서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학의 경쟁력 확보에 힘썼으며 최근에는 국가 전체의 화두가 된 청년 취창원 문제에 대한 기획 시리즈로 청년의 미래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신문이 언론으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게 된 부분에는 구성원들의 노력도 있었습니다만 30년간 동반자로서 함께해 주신 대학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모습도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UCN 본부를 대표하여 대교협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제6차 컨퍼런스도 현장 그대로 SNS, 페이스북에서 실시간 중계되며 한국대학신문 지명과 UNN의 뉴스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오늘 진행자이신 한국대학신문 최영섭 사무총장께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총장님, 부총장님 안녕하십니까? UCN 프레지던트 서밋 사무총장 최용섭 주관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드디어 2018 프레지던트 서밋이 마지막 회차인 2차 포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참석하기로 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는 갑작스러운 일정 관계로 이렇게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 우리 존경하는 성 총장님께서 아마 자리를 뜨시게 될 텐데요. 이제 서울대학은 떠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고등교육에 내내 관심과 또 그 힘을 보태 주실 거라고 크게
생각이 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임기를 잘 마치시고 더 큰 역할을 하실 우리 성 총장을 위해서 감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어, 2018 프레젠트 서밋은 지속 가능한 대학 경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총 5회에 걸쳐 지금까지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총장님들께서 컨퍼런스에서 하신 그 주옥 같은 말씀과 또 각 대학들의 독창적인 그 사례 발표를 통해서 교육 현장에서 상당한 관심과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컨퍼런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 대학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 대학들의 대응 노력, 혁신 노력도 상당한 것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대학의 지속 가능성은 정부의 어떤 고등교육 정책이 변화되어야 되고 또 더불어서 우리 대학들의 혁신 노력도 동반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소득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들의 또 다른 노력, 대학 간 공유경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컨퍼런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세종대학교 신구 총장님의 발제를 필두로 네 분의 총장님께서 해당 대학의 사례를 발표하실 것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자유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컨퍼런스 시간이기 때문에 총장님들께서 좀 시간을 가지시고 충분한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대학 간 공유경제라는 주제를 갖고 세종대 신구 총장님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신 총장님께서는 서울총장 포럼 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회장 또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현재 세종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이 프레젠트 서밋에서 발표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대학신문의 홍 대표님이 저를 한번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열리는 이 프레젠트 서밋의 어젠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서울 총장 포럼에서 하는 공유 대안이 매우 좋은 것 같은데 한번 좀 발표를 해주시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고 제가 이쪽에 물론 제가 제안을 했고 추진을 했지만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부탁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여기 앞에서 쓰게 됐고요. 오늘 말씀드릴 대부분의 내용들은 저희 서울총장 포럼에서 지금 구축 중인 저희 플랫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랫폼은 지금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6월 말이나 7월 초면은 다 완성이 될 것이고요. 완성이 될 것이고 어떻게 학생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서로 학점뿐만 아니라 많은 정보,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상상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일 먼저 진행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서울 총장 포럼에서 공유대학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 어떤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해외 대학사에 좀 말씀드리고 플랫폼의 구축의 의의와 기대 효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축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 총장 포럼은 1915년 3월 달에 처음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저희 서울 지역 총장들이 지금 현재 회원교는 34개 교로 늘어났고요. 서울 지역 총장님들이 모여서 이걸 서울 총장 포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렇습니다. 어떤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들만의 어떤 발전이나 이익보다도 우리나라 대학 전체의 문제점을 보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대학 전체가 좀 발전할 수 있겠는가, 그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자는 취지에서 했고요. 저희 서울 지역에 있는 총장대학의 이익만을 위해서 만든 그런 단체는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발족한 이후에 처음에 이제 제1회 서울총장 구현회 회장은 이영구 총장님이 하셨고, 중앙대학교 근데 제가 발표를 하는데, 이왕 발표하는데 그냥 사례 어떤 특정한 어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밥 먹고 헤어지고 뭐 그런 거는 좀 더 이상 좀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조그만 거라도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모여가지고, 이 바쁜 총장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실질적으로 뭔가 하나 좀 일을 만들자.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저는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계기는요, 2014년입니다. 뭐 그렇게 아주 오래된 얘기도 아니고 4년 전에 제가 미국을 방문을 했는데, 과거에 이제 주로 이제 미국 같은 데 가서는 이동하려면 많이 차가 필요하니까 되게 이제 공항에 도착하면은 누구한테 부탁해서 라이드를 좀 부탁을 하던가, 또 호텔에 투숙을 하더라도 차가 필요하니까 뭐 렌트카를 좀 하던가, 누구한테 라이드를 부탁하던가, 아니 부탁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차를 렌트해서 주로 많이 좀 이동을 했는데, 제가 2014년도에 미국 방문했을 때는 렌트카를 안 했습니다. 제가 가서 우버라는 거를 처음으로 제가 한번 이용을 해봤어요. 말로 우버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우버라는 걸 한 번도 제가 어떻게 쓰는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시험 삼아 저도 앱을 깔고 그 앱에다가 제 카드 번호도 다 입력하고 해서 처음으로 한번 우버를 써봤는데, 세상에 이렇게 편한 게 없는 거예요. 자가용이 필요가 없고요, 운전기사도 필요 없어요. 호텔에서 내가 어디 가겠다면 대학을 가겠다라고 입력을 하고 딱 보면 앱에, 지금 우리 카카오 택시하고 거의 좀 지금은 비슷한데, 몇 분 후에 차가 온다는 게 알려줘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방에 있다가 도착할 때 중퇴해서 딱 내려가면 딱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타고 어디 가자는 소리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앱에다가 어디 간다고 목적지를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도착을 하면은 결제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립니다. 왜냐하면 카드 번호를 이미 내가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내리고 한 1, 2분 있으니까 문자로 딱 와요. 얼마 결제된다. 너무 편한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제가 거기서 처음으로 우버라고 하는 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공유경제라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이걸 못할까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근데 지금 우버가 미국에 상장이 됐죠. 기업의 가치가 지금 680억 달러라고 합니다. 68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유경제 기반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B 호텔 대신에 이제 그거 찾아봤는데, 그게 310억 달러, 2016년 기준입니다. 310억 달러의 기업 가치가 있다고 하고요. 2016년도에 전 세계에서 스타트업 중에서 기업의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이 13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12개가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유경제의 시장 규모가 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고, 공유경제를 활용하지 않은 기업은 앞으로 그야말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그런 시대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좀 번지고 있다. 예. 그래서 대학도 이 공유경제가 결국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공유경제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저는 처음에 뭘 생각했냐면은 서울 지역에서 학점 교류를 다 지역별로 그 부분에 있는 대학들끼리 같이 이렇게 학점 교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서울 지역의 대학이 무려 한 50여 개 대학이 있고, 그래서 이 대학이 통째로 다 한번 학점 교류를 해보고 어떤가, 그런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전철만 타면 1시간 내에 어디 있는 대학인지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럼 이거를 무슨 말로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공유대학이라는 말을 그때 생각을 했죠. 공유대학이라고 하는 이 이름 하에 학점 교류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서울지역 교무처장 협의회를 구성을 했고 교무처장들이 모여가지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점 교류를 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2017년 2월 달에 2016년 1월 20일 날 32개 대학 중에 24개 대학이 학점 교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물론 서명하기까지에는 많은 토론과 또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총장님들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해주셔가지고 24개 대학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2개 대학이 더 신청을 해서 좀 26개 대학이 학점교류에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활성화가 잘 안 됐습니다. 뭐 예상했던 바고요. 왜냐하면 이게 타대 학점 수강인청 하려고 그러면 이게 좀 더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자기네 대학에 자기가 어떤 학생이 타 대학교에 또 수강 신청하고 싶으면 그 대학 학생 스스로가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과목 듣고 싶은가 찾아가지고 자기네 대학에 수업까지 신청을 하면 거기서 받아가지고 그 대학에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별로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작년도에 2017년도에 우리 대학교 타교에서 우리 대학교에 학점 교류로 수강 신청 학생이 몇 명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118명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아주 또 이렇게 뭐 미미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평균 한 뭐 120명인데 20개 대학이 만약에 학점 평균 20개 대학 정도 했다고 그러면 2,400명이 되고 30개라고 3,600명이 되고 그래서 아주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그렇다 그러면 이걸 좀 한 개 대학에서 온라인 수강 신청하듯이 서울총장 포럼은 전부 다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하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거 없으면 절대로 이 공유대학이라고 하는 건 활성화되지도 않고 성공할 수 없겠다 해서 플랫폼을 제작하려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 교육부도 찾아가고 뭐 국회도 찾아가고 그러다 결국 서울시에서 10억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6월 말에 플랫폼 구축 예정입니다. 요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요 보여드리는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서울 지역에서 이 공유대학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이게 계기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지역에 또 지역별로 또 권역별로 전부 다 이 서울 총장님들 모임이 다 있습니다. 저희 2016년 1월 달에 이제 저희가 한 이후에 뭐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대전, 세종, 뭐 신학대학, 광주, 전남, 부산, 울산, 강릉, 전북 전부 다 이 학점 교육을 하겠다, 권역별로 크게 하겠다, 이 공유대학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어느 정도 이게 활성화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예, 그 밖에도 또 해외 사례를 좀 이렇게 보면 뭐 몇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14개 대학들이 서로 학점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캘리포니아 지역, 또 도쿄 내에 있는 일부 대학들이 학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 다 들어가 봤는데 여기도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하는 그런 플랫폼은 없습니다. 홈페이지는 있는데 그런 열린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이 공유대학 이게 안 나오네. 이게 안 되네. 이대로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완전히 온라인으로 학점교육 신청이 가능한 그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뭐 아시겠습니다만 의의를 말씀을 드리면 기업 간의 학점교류나 교육자원의 공유가 더 활성화될 것을 기대를 하고요. 그와 동시에 국가 경쟁력도 증가될 것이고 또 의의는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한 세계 최초의 클라우드 기반 학점교류 공유대학 플랫폼을 공유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 공유대학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다른 대학의 수강 신청을 더 편하게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역시 학생들한테 그만큼 선택권이 학습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가 되고 이 확대를 통해서 학생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학생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이 취업이나 창업도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또 동시에 어느 대학을 가든 서울 지역에 어떤 대학을 들어가든지 간에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다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물론 이건 시간이 좀 더 걸리겠습니다만 한다고 한다면 굳이 어떤 특정 대학을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뭐 완전히는 안 없어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완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이 대학 간의 교육과정 운영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지금 사실은 전국에 뭐 4년제 대학이 한 200개 있다고 그러지만 보면은 거기 있는 인프라 또 교과과정 사실은 거의 동일하거든요. 네, 인프라도 뭐 특정 뭐 기자재가 있느냐 없느냐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건물에 강의실에 교수 연구실에 뭐 도서관에 거의 다 똑같은 그런 인프라에 근데 또 그런 인프라가 정말 저는 아깝고 낭비라고 생각하는 게 5시 이후가 되고 토요일 일요일 날과 되면 텅텅 빕니다. 아주 비효율적인 그런 구조고요. 잠시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미국의 모 대학을 갔더니 거기는 도서관을 주민들한테 다 개방을 하더라고요. 네. 또 문제가 없냐고 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근데 거기는 거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그 기간은 딱 개방을 안 하고 그거를 제외한 기간은 전부 다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요. 그래서 저도 야 개방해라 그랬더니 개방하면 뭐 학생들이 반대하고 뭐 큰일 나온다고 그래서 뭐 해봐라 그랬더니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저희 개방했는데요. 또 책도 다 또 대출해 줍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근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이 대학마다 이 벽을 쌓고 담을 쌓고 서로 경쟁할 것이 아니라 이제 벽을 허물고 같이 다 힘들 때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면 훨씬 더 우리가 빠른 시간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이것이 꼭 우리 각자 자기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한테도 이런 강의,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강의 콘텐츠를 함으로써 공공성에 대한 교육도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이 공유대학 플랫폼의 첫 화면입니다. 탑 메뉴는요, 학점 교류가 있고 융합 프로그램, 그다음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모든 교육정을 여기다가 올릴 수가 있고 또 평생교육, 취창업 활성화에 대한 메뉴를 별도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나 커뮤니티에 대한 메뉴도 하나 만들었고요.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보실래요? 첫 화면인데요. 아니. 이 스크롤에서 아니. 네. 자, 그러면 조금 위로 올려보세요. 네, 밑으로 내려보시죠. 예, 그쵸?
화면인데 이게 아주 완전히 완성된 걸 가져오지 않아서 제가 좀 이렇게 됐는데요. 이런 각 대학별로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문구 강좌들도 이렇게 올려서 여기 우리 숭실대학교 총장님이 오셔서 그런데 숭실대학교에서 다 올려놨네요. 네, 숭실대학교의 그 문구 강좌가 올라와 있는데 그럼 어느 대학 강좌도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세요. 예, 그러면은 여기 이제 참여 대학들이 이거는 계속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참여 대학들의 이렇게 그 UI 밴드가 있고, 그럼 여기 클릭하면은 그 대학 홈페이지를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면 이제 더 볼 수도 있고요. 더보기 해보세요. 더보기. 반대. 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이거 앞에 뭐가 있는데. 계속 스크롤 내려봐요. 자,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할게요. 생략하고. 네, 자, 그럼 이거 생략하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요 메뉴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자, 그냥 할게요. 자, 학점교류 메뉴를 들어가면, 예. 자, 먼저 학점교류 수강 신청을 해야죠. 요거는 현재 오프라인에서 수강 신청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각 대학에서 이 학점교류 담당자가 신청서를 받아서 각 대학으로 보내주고 수합해서 뭐 신청하고 하는 이런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걸 보여주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학생들이 이거는 모바일 환경에서도 접속할 수 있고요. 웹 버전에서도 할 수 있고, 다음 두 가지 환경에서도 접속할 수 있게 개발이 되고 있고, 이 플랫폼에 들어오면 온라인으로 모든 대학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수강 신청 절차는 학생이 플랫폼에 들어와서 먼저 회원 가입을 합니다. 회원 가입을 하면 그 학생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수강 신청하고자 하는 그 대학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서 아이디를 발급을 받으면, 그 아이디를 가지고 그 대학 학생과 똑같이 학점 교류 과목을 조회하고 교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회를 하면 그 대학의 담당자가 수강 신청 승인을 해주면 바로 그것으로서 수강 신청이 끝나는 그런 절차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 현재 가입되어 있는 대학의 리스트인데, 예를 들어서 학생이 나는 가톨릭 대학 강의를 듣고 싶다 그러면 이 가톨릭 대학 여기를 클릭을 하면 가톨릭 대학의 수강 신청이 가능한 과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과목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사회과학 개론이라는 과목을 듣고 싶다. 그럼 여기 클릭하고, 또 사회체육학과의 응급처치 및 부구법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싶다. 여기 클릭한 다음에 그냥 수강 신청을 하면 수강 신청을 하면 바로 수강 신청 접수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각 대학에서 이제 이 자기 본교의 학생들도 수강 신청하기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그런 과목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거는 여건상, 예를 들어서 뭐 실업을 한다든가, 또
그 대학의 사정에 따라서 타 대학의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좀 제한하고 싶다.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대학 어떤 과목, 수강 교류하고 싶은 원하는 과목만 여기다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도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 대학 학생들은 이 과목은 10명만 받겠다. 20명만 받겠다. 다 제한을 둘 수 있고 이 안에서 전부 다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지금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 교류 과목을 일부만 허용할 수도 있고 전체를 다 허용할 수도 있고 인원도 대학별 혹은 과목별 수강 인원도 전부 다 제한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대학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보유 권한으로 저희가 부여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각 소속 대학의 담당자들은 승인을 해주는 담당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어떤 과목에 타교에서 몇 명이 수강 신청했고 또 우리 자기 본교에 있는 학생이 타 대학에 몇 명이 또 수강 신청했는가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숫자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메뉴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점 교류를 할 수가 있고요. 학점 교류는 이제 원래 자기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개설되어 있는 과목을 서로 교류를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이런 플랫폼이 완성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이거 현재는 앞으로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겠는가, 어떤 프로그램들이 더 공유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각 대학별로 다 융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융합 프로그램 만드는 게 쉽지 않겠지만은 A 대학과 B 대학이, C 대학이 우리 대학교는 예를 들어서 뭐 항공우주공학과가 좀 강의, 또 B 대학은 우리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좀 강의, C 대학은 소프트웨어 쪽이 우리는 특화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그런 대학들이 모여서 그런 과목을 개설을 해서 공동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예술, 문화, 경영 쪽도 마찬가지고 디지털 매체 광고 쪽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처음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몇 개 대학에서 시작을 하면 저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대학별로 특화되어 있는 부분 또 자기 대학이 더 앞서 나가 있는 부분, 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대학을 오히려 그 분야를 살리고 이쪽으로 학생들이 글을 좀 더 많이 강의를 듣게 유도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목뿐만 아니라 전공도 가능하다. A 대학과 B 대학, C 대학이 IoT나 전공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또 종교복지와 관련된 전공도 만들어서 몇 개 대학이 같이 전공을 운영하고 같이 전공을 운영할 때는 자연스럽게 공정하기 혹은 복수하기도 우리가 수용하게 되는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융합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원에 대한 고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스타디움이나 세미나 자격증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서울 지역에는 보니까 지금 현재 6개의 대학이 도서관을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모든 대학이, 서울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이 도서관을 공유를 하면 굳이 자기가 다니는 대학에 가서 공부할 필요가 없이 자기 집에서 가까운 대학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책도 빌릴 수 있고요. 네, 장비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각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에 편입학한 학생들의 학력을 지금 다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이 좀 하고 있는데 이 학력 조회를 좀 더 우편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경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 공유대학 이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대학당 연간 150만 원고에서 400개 대학이라고 하면
전국에 있는 대학이 다 만약에 이걸 통해서 몇 회씩 한다 그러면 1년에 한 7 정도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예, 그 다음에 국민평생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또 각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또 온라인 강의, 제일 쉬운 게 일단 온라인 강의죠. 일반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강의들이 이제 무쿠 강의들이기 때문에 아니 꼭 무쿠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쉽게 만드는 온라인 콘텐츠, 어떤 온라인 콘텐츠를 올려놓으면 일반인들한테도 강의를 듣게 할 수가 있고요. 꼭 온라인 강의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강의도 저희도 지금 서울총장 지역 포럼에서는 서울시하고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권역별로 동부권, 서부권에서 몇 개 대학에서 오프라인 강의를 좀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강의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민들이 와서 강의를 좀 듣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A대학에서 심리학 2, B대학 상담, C대학 국민경제 2 이런 과목들을 개설을 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강의를 개방할 수가 있고요. 또 각 대학들이 운영 중에 여러 가지 자격증 그런 것들도 일반 시민들한테 더 홍보를 통해서 자격증 수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가 있고요. 또 청장, 요즘에 또 대학마다 청장년층을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들을 많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여기 플랫폼에 올려서 자기 지역에 있는 그런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 전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런 청장년층 재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고 또 각 대학에서 여러 가지 컴퓨터 활용, 인정시험 프로그램들도 더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과 관련해서 혹은 취업과 관련해서 이 고용노동부에서 대학 일자리 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 10개의 대학 일자리 센터가 있는데 이 대학 일자리 센터는 총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대학의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다 일반인들한테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 일자리 센터를 서울 지역 전체, 그래서 뭐 한국 외대라고 해서 꼭 외대 근처에 있는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서울 지역 전체 주민들도 필요시에는 일로 와서 센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특강들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코딩 교육 프로그램, 또 4차 프로그램, 이 드론 조종사과 자격증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대학교에서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무상으로 일반인 대상, 저희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거의 우리 대학교 학생들만 해요. 아니면 우리 광진구에 있는 주민들만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거든요. 이런 게 우리 세종대학교에서 무상으로, 무료로 국가에서 드론조종사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저희가 따로 특별히 또 홍보할 것도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뭐 돈도 없는데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걸 뭐 신문에 광고를 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 이런 각 대학에서 널리 알리고 싶은 프로그램 그런 것들도 이 플랫폼에다 올려놓으면 이게 모 대학에서 이런 국가 자격증이 있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요즘에 각 대학마다 창업에 대한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일반인들한테 우리가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인큐베이팅도 마찬가지고, 또 각 대학들마다 보유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이것도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강이나 세미나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각 대학에서 정말 아주 소중하고 듣고 싶은 그런 강의들이 많습니다. 외국에서 유명 인사들도 초청을 많이 해서. 근데 참 아쉬운 거는 그게 자기 대학 학생,
그 개최되는 대학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세미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좀 다른 대학 학생들도 다 와도 듣게 하고 싶은데 특별히 어디다 알릴 방법도 없어요. 네. 그럴 때 여기다가 이 홈페이지에 올리면 이 서울대 학생들은 누구나 이 홈페이지에 와서 들어와 보면 어느 대학교에서 무슨 세미나가 있구나, 어느 대학에서 무슨 특강이 있구나, 어떤 프로그램이 있구나 하는 거를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될 그런 생각을 하고 공모전이나 경시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대학에서도 공모전 경시대회가 여러 개 있는데 꼭 우리 대학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 전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경시대회를 하고 싶다. 그걸 알리려면은 지금 하는 방법은 포스터를 만들어서 각 대학에 배포해서 게시판에 포스터 붙이는 거. 그게 아마 최선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 플랫폼이 완성이 되면 그럴 필요 없이 이 플랫폼에다가 올려서 우리 대학에서 언제 기능 경시대회가 있으니까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참여하십시오. 예, 이게 물론 이제 서울 지역 다니는 학생들이 이 플랫폼에 많이 들어와야죠. 들어오게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자기 대학의 홈페이지 들어가듯이 이 서울총장포로 홈페이지에 딱 이 플랫폼에 들어와서 이 모든 정보를 자기 대학 홈페이지가 아니라 여기서 2차적으로 얻는 거죠. 예. 그러면 어느 대학교에서 지금 무슨 행사가 있고 어떤 경시대회가 있고 무슨 어떤 취업 박람회가 있구나. 예. 그런 정보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전체의 정보를 동시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 학생들 간의 교류와 교류도 활성화될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이렇게 마치고 있고 질문이나 그 서울 지역 포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연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세종대학교 신부총장님께서 아주 자세한